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내 영혼은 담은 이걸 방금 읽고도 기억이 안 날까요? 대단합니다. 인생의 사계절. 인생의 사계절만 기억에 남아요. 이 책은 짐 론이라는 작가님이신데요. 50여 년 동안 8천여 번 이상의 강의를 한 전 세계적으로 1,000만여 명에게 자신의 성공 철학과 성공 원리를 전해온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정말 많으실 때까지 강의를 하셨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책, 25권의 책과 오디오, DVD 프로그램으로 제작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책이고 아마 이거 절판도서라서 저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크 빅터 한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이런 분들의 추천사를 막 써주신 그런 책입니다. 너무나 따뜻하고요. 이 책이 9개국의 번역 출간되어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목만 보면 이해가 되겠죠? 인생의 사계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에 집착한 나머지 친구를 잃거나 심지어 가정이 깨지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가정은 유지하지만 물질적인 부와는 거리가 멀어 늘 위기감을 느끼면서 아등바등 살아간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다음의 2가지 범주 중 하나에 영원히 머문다. 하나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가난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지만 항상 자신의 행복을 재발견하고자 노력하는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 목적, 기회, 그리고 역경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지금부터 인생의 주기와 사계절을 탐구하면서 각자 개인적인 역경에 대해 자신만의 해답을 발견해 보도록 하자.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격이 있고 언젠가 그것을 성취하리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삶의 백미러를 깨버리고 자신의 앞에 놓인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얼마나 많이 수확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환경의 영향이다 라고 합니다. 잔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 자진해서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독이 든 잔만큼이나 치명적인 친구, 가족, 친척, 회사 동료들과 교제는 허락하는 사람들이 많다. 띵언이죠. 독극물만큼이나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이게 더 위험한데 그거는 계속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니까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죠. 독서에 무관심한 사람은 간혹 유익한 책을 읽는 사람을 비웃기도 한다. 그쵸. 저도 책을 많이 읽지만 비웃음을 좀 당해요. 무슨 책을 저렇게 무식하게 많이 읽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기계발서 그거 뻔한 얘기 아니야? 뻔한 얘기 뭐하러 읽어? 나 그거 다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에서는요. 그러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 결과는 둘 다 무지하다는 것이다. 그쵸. 책을 안 볼 거면 글씨를 모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게 더 낫다. 네, 저는요. 혼자서 밥 먹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혹은 읽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태도이다. 어떤 일을 시도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 역시 태도이다.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역시 태도이다. 우리의 태도는 사랑할지, 미워할지, 진실을 말할지, 거짓말할지, 행동에 옮길지, 지체할지, 앞서갈지, 물러갈지를 결정한다. 사실상 성공과 실패는
우리 자신이 내린 태도의 결정인 것이다. 자, 우리의 믿음이 보장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노력은 반드시 그 배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래요. 우리가 노력을 막 하면서 이거 왜 결과가 안 와? 많은 분들이 책을 계속 읽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씨앗을 한 홉 심으면 한 말을 거두고 다른 사람에게 뿌린 긍정적인 생각은 수많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이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봄이 주는 약속이래요. 여러분, 봄이 주는 약속을 믿으세요?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봄, 가을처럼 빨리 막 1년 안에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옥수수 나달을 심으면 똑같은 종류의 옥수수가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그렇죠. 마음에 뿌린 의심, 두려움 혹은 불신도 똑같은 종류를 낳는다라고 해요. 땅이 우리가 심은 대로 돌려주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우리가 그 안에 심은 것을 똑같이 돌려준다. 우리가 심은 것에 보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나쁜 걸 심었을 때와 좋은 걸 심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거 심어요. 예. 말도 좋은 말만 하고 저축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다 심는 거죠. 가을은요,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만약 수확물이 풍성하지 않다면 멀리 볼 것도 없지. 지난 봄을 책임졌던 사람들의 손만 확인하면 된다. 나쁜 토양, 나쁜 씨앗, 혹은 나쁜 날씨 같은 핑계는 접어두는 편이 낫다. 토양도 씨앗도 모두 씨앗을 뿌린 사람이 고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쵸.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땅과 씨는 내가 골랐어요. 수확물에 대한 책임은요, 상황이 아니라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결과가 안 좋은 게 있는데 남편이 하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어쨌어 라고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는 내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남 탓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어쨌어. 그게 되게 무기력해지고 어쩔 수 없게 만들죠. 가을철에 풍성한 들판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것은 없다. 막 추수할 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고른 토양에 내가 고른 씨가 정말 잘 됐어. 근데 누가 저 땅에다가 뿌리라고 해서 해봤더니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 욕만 하고 있을 거예요? 별 의미가 없죠. 황량한 들판 안에 서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겨울은 늘 온다라는 거래요. 저도 제 인생에서 겨울이 있었고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겨울이 너무 춥고 너무 외롭고 너무 배고프고. 지금 혹시 겨울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곧 봄이 올 거고 여름, 가을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 결실, 가을, 배부른 사람은 곧 겨울이 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추위, 칼바람, 얼음, 눈이 있는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절망, 고독, 실망, 실패라고 불리는 인간의 겨울이 온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자녀의 그릇된 행동으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충격을 받을 때도 겨울이다라고 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가세가 기울거나 채권자들에게 쫓길 때도 겨울이다. 치열한 경쟁으로 목이 죄어오거나 친구들에게 이용을 당할 때도 겨울이다. 겨울은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언제 어느 때나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겨울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너무 힘들고 조금 힘들고의 차이가 있죠. 겨울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한다.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았거나. 누군가는 겨울이 왔는데 따뜻한 집에 맛있게 먹고요. 누군 겨울에 너무 춥게 사는 거죠. 준비된 사람, 즉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작물을 정성껏 가꾸고 돌봐서 가을에 엄청난 양을 수확한 사람에게 겨울은 그저 또 다른 기회의 계절이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겨울이 풍성한 사람은요, 봄을 대비해서 힘을 축적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다고 합니다. 겨울은 삶에서 풍성하게 받은 선물을 나누는 때이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기이다. 나는 이제 앞으로 봄에 뭐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사랑이나 돈 혹은 일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겨울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책 읽으시는 분들은 와 봄이야 혹은 와 가을이야 나 너무 좋아 라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힘들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 쓸쓸하고 춥고 배고플까라고 하면서 볼 수 있어요. 겨울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선가 봄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때 봄인 줄 깜빡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은요, 그저 이전에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자. 겨울에 깨달은 고통과 좌절은 이제 다시 오게 될 봄에 행동할 구체적인 계획과 의욕을 만들어줄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겨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봄에 오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결심하게 되죠. 저는 펀드 투자를 쫄딱 망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펀드 투자 하나 봐라, 다시 내가 투자해서 망하나 봐라, 그리고 투자할 줄 모르면 투자하지 말아야지, 저축 많이 해야지 라고 막 마음을 바꿔먹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 저는 봄에 뭘 해야지 라는 걸 막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하게 되었죠. 깊이 추락해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사람이 마침내 인생을 변화시키겠다는 갈망과 결심으로 자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앞에 나서서 온 세상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패배와 굴욕은 이제 지겹다. 지겨워.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지고 막 실패하고 패배하고 굴욕도 이거 지겨워. 더 이상 난 이렇게 살지 않겠어.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지겨워, 지긋지긋해.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취업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대학만 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아이만 낳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그 좋은 날을. 정말 지겹게 취업도 해봤고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낳았는데 계속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 지겹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 뭐가 어째서 불행한가? 막 찾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깊이 추락해서 내려갈 곳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어요. 언제가 인생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온갖 부정적인 상황과 실패가 나에게로 다가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제가 진짜 힘들 때, 치과 치료 받아서 너무 이가 아플 때, 막 그런 것 있잖아요. 막 눈 여기 까고서 다래끼 막 쌀 때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때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있어 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은행 계약직 텔러 1기 출신이에요. 그때 텔러 1기가 1차랑 2차 연수가 있었는데 제가 2차 연수 받았거든요. 그때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2주 동안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은행 연수니까 공부를 하루 종일 하는 우리를 보고서 낯선 것을 배우는 우리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들 때 이걸 생각하라고.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교육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은행 생활도 힘들었는데 계속 이걸 많이 생각했고 아이 키울 때도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얘네가 10개월이니까 이렇게 힘들지 10살 되면 안 힘들겠지라고 마음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혼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